그러니까 이제 도형 파트는 고등과정 생각했을 때 간접범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등과정에서 도형 자체를 열심히 다루는 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에 나오거든요. 얘들아, 근데 너네 여기 수능에 나와요. 너네 때는 여기가 이제 수능 필수야. 지금 기반 탄탄하게 다져 놓으면 좀 좋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합시다. 얘들아 봐봐.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112쪽 봅시다. 후딱 합시다. 사건은 뭐냐면 뭐 이제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써져 있는데 저딴 말을 서술형으로 쓰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주사위를 던진다. 이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동전을 던진다 하면 동전을 던진다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은 그냥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행위.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가 경우의 수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고 한번 해보자. 주사위를 던지면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을 거야?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밑에 예제 1번 풀자. 시작! 예제 1번 해봐. 예제 1번. 예제 1번 풀어보자. 시작! 안 되겠다. 좀 시켜야겠다. 예제 1번 풀라겠다, 얘들아. 오, 1분 이상 말을 못하겠네. 애들 다 잘라 그래가지고. 이런 건 어려운 문제 설명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른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이 좀 심하네. 계약해서 그렇지. 계약해서 그래. 계약하면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수요일도 별로 안 분명히 그럴 수 있지. 얘들아 어떻게 보면 돼요? 얘들아 이쪽 단원의 정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쪽 단원의 정서 얘기만 하면 귀하나? 얘들아 우리 이쪽 단원의 정서는 약간 이게 있어요. 얘들아 이쪽 단원은 너무 머리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어느 정도는 노가다 할 생각 좀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여기가 좀 써봐야 돼. 직접 좀 해봐야 되는 단원이야. 머리로 띡 약간 이런 단어는 아니고 직접 좀 해보는 느낌이 있고 얘들아 너네 수능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직접 노가다로 다 써봐야 되는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쪽 파트는 노가다 할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 예제 1번 봐봐. 미나야 한 개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2번 던진대. 그랬더니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대? 5가 돼야 돼. 즉 1트랑 2트를 더해서 5가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트라이랑 두 번째 트라이를 더해서 이걸 막 엄청나게 한 줄로 띡 이러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럼 두 개 더해서 5가 나오려면 얘들아 1 더하기 4일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몇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 3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4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5 더하기 0 이런 건 주사위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따라서 4가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니까 뭐 별건 없지 않나. 노가다 좀 합시다. 예제 2번도 얼른 해보자. 밑에 예제 2번도 얼른 해보자. 예제 2번도 얼른 해봅시다. 노가다 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아닌데? 네. 얘들아 그 지불하는 경우의 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500원을 낸다고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되고 얘들아 500원을 어떻게 내냐 예를 들어 100원짜리 5개를 내냐 아니면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2개를 내냐 이런 걸 모두 다르게 보자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건 좀 곤란. 얘들아 그럼 혹시 몇 가지 나올까요? 3가지 나오겠죠? 3가지의 근거는 뭐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몇 개 낼 수도 있고요
5개 아니면 100원짜리를 몇 개만 내고 4개를 내고 남은 100원은 50원짜리 2개로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100원짜리를 3개만 낼 수도 있겠죠. 100원짜리 3개만 내면 50원짜리 몇 개 내게 될까? 4개 내게 될 거고요. 예, 근데 이건 왜 안 돼, 그러면? 이론상 되는 거 아니야? 100원짜리 2개 내고 50원짜리 6개 내는 건 왜 안 돼? 그냥 애초에 5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잖아, 그쵸? 우리가 뭐 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건 없으니까 안 된다 해서 3가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113쪽 볼게요. 113쪽. 113쪽과 115쪽 내용 연계해서 설명할 건데 얘들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아 그래, 궁극의 비기를 한번 꺼내보자. 자 얘들아 봐봐.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선생님이 소개팅을 나가보시죠. 소개팅을 나가. 근데 왜냐하면 쌤이 요즘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요즘 내가 여자친구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진짜 좀 위기인 것 같아. 진짜 좀 위기인 것 같은데 내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야, 내가 고등학교 애들한테 썰 풀 때 약간 좀 장난식으로 막 이제 전 여자친구들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쌤이 말했잖아. 쌤 여자친구도 본다고. 내가 그걸 비공개로 올렸어야 되는데 전체 공개로 올려서 그걸 봤나? 약간 이 생각도 좀 있어. 그래서 오늘 건 진짜 비공개로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얘들아 정원이가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야 돼. 뭔 소리야? 아니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아무튼 제가 소개팅을 나간다 하자. 근데 쌤이 상황을 2개를 줄게요. 첫 번째 상황, 재원이가 옷을 입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을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상황이 있어. 쌤이 갑자기 원피스가 좀 입고 싶어서 쌤이 하와이안 원피스가 2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꽃무늬 원피스가 3벌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원피스가 뭔지 아니? 이제 위아래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만 입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원피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재원이가 소개팅 착장을 완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야, 봐봐. 재원이가 착장을 완성시키는 거는 이 하와이안 원피스 있지. 그러니까 하와이안 원피스 중 뭐 첫 번째 걸 입거나 아니면 미나야 하와이안 원피스 중에 몇 번째 걸 입거나 그럼 이제 아니면 꽃무늬 원피스 중 첫 번째 입거나 꽃무늬 원피스 중 2번째 입거나 꽃무늬 원피스 중 3번째 입거나 해서 나의 착장을 완성시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5가지가 있겠죠. 별거 없지. 예, 그러면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저의 착장 완성의 경우의 수는 2랑 3을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 주장 어렵냐? 할만하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상황을 줄게요. 쌤이 이번에는 이렇게 주장을 해볼게요. 쌤이 상의가 3벌이 있어요. 셔츠가 하나 있고요, 니트가 하나 있고요, 수트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하의가 있겠죠. 하의가 있는데 하의에 뭐가 있냐면 청바지가 하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치마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스코틀랜드에서는 치마 많이 입는다. 아무튼 그럴 수 있잖아. 야,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번에는 착장을 완성시키는 경우의 수가 혹시 직관적으로 느껴지냐? 혹시 몇 개일까요? 6개일 거예요. 그리고 왜 6개일 거냐면 너넨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저 새끼가 이제 상의를 입는다 쳐보자. 상의로 셔츠를 입을 수도 있고 니트를 입을 수도 있고 뭐를 입을 수도 있어? 수트를 입을 수도 있지. 뭐 3개 중 하나 있겠죠? 근데 레오나 저러고 밖에 나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얘들아, 저렇게 많이 하고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큰일 나. 왜? 뭘 안 입었어요? 하의를 안 입었잖아요, 그쵸? 저러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큰일 나. 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엿대 안 엿대? 이건 안 엿대요. 원피스라는 거 원래 그런 거란다. 원피스가 이렇게 빵 입으면 이제 그냥 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야,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 안 끝나? 사건이 끝나면 안 돼요. 사건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요. 납득돼.
납득돼? 야 그러면 난 이제 이런 주장할게요. 셔츠를 입었다 치자.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잇따라서 연속해서 끝나지 않고 모두 입어야 돼? 하의도 입어야 되죠. 그럼 얘들아 하의를 입는 경우의 수는 청바지가 차가울 그게 아니라 청바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치마가 있겠죠. 근데 니트 입었을 때도 청바지 입을 수도 있고 치마 입을 수도 있고 수트 입었을 때도 청바지 입을 수도 있고 치마 입을 수도 있죠. 예, 그럼 이걸 노가다로 셔청, 셔치, 미청, 미치, 수청, 수치하면 재원이 위아래 책장 완성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 거야? 6가지겠다, 그죠? 예, 그럼 또 어떤 뉘앙스야? 얘들아 이거 약간 3 곱하기 몇 한 거랑 똑같아요? 2한 거랑 똑같죠? 납득돼? 납득돼? 예, 따라서 이런 상황이면 더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3개랑 2개의 경우의 수를 뭐하는 뉘앙스야? 곱하는 뉘앙스죠. 그치? 예,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드립시다. 우리 경우의 수의 제1원칙이요. 제1원칙. 여러 개의 사건이 있을 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때가 있고요. 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세웁시다. 언제 더하는 거냐면요. 언제 더하는 거. 전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이미 각 사건들로 인해 자체가 완결이 난 사건이면 더하는 게 맞습니다. 완결이 난 사건이면 얘들아 원피스를 입는다는 것은 원피스 하와이안 원피스 입기만 하면 착장이 끝나 안 끝나?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만으로 사건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들아 상의랑 하의의 착장은 헷나. 각각의 사건, 상의를 입는 사건만으로 끝나 안 끝나 상황이? 안 끝나. 그럼 인생이 같이 끝난다니까? 그치? 얘들아 각 사건들 자체로 상황이 완결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완결되지 않고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발생하고 바로 잇따라서 저거 발생하고 이런 상황의 사건들은 곱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뉘앙스 이해가 좀 되실까? 여기 따라서 언제 더할 것이고 언제 곱할 것이냐 머릿속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근거는 노가다예요. 근거, 설명의 근거는 노가다로 다 써보면 그러하니까 이제 매번 노가다 쓰기 귀찮으니 저런 태도는 좀 기억을 해보자. 가 결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예제 3번 봅시다. 예제 3번. 이게 끝. 예제 3번 보자. 아 근데 예제 3번은 우리 이제 귀염둥이 훈이가 있대요. 그쵸? 귀염둥이 훈이가 어디에 가고 싶대? 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대. 그럼 기차를 이용하는 거 3가지, 버스 이용하는 게 2가지. 그럼 규현아 이거 3이랑 2 곱하면 되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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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너는 이거 왜 더해야 돼? 왜? 왜 더하는 거야 이거? 왜?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치 얘들아 그냥 KTX 새마을 무궁화 그러니까 이제 쌤 환승할 수도 있잖아. 문제에 안 써져 있잖아. 얘들아 환승한단 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타고 쭉 가는 거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각각으로 끝나는 거니까 경우의 수 더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들아 이거 좀 헷갈릴 만한 친구들은 얘들아 이거 고3 수능 애들 설명할 때도 저 똑같은 예시로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는 헷갈릴 것 같으면 한번 써보는 거 추천이긴 한데 뭐 안 헷갈리면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제 3번 답은 4번입니다. 더하면 돼요. 넘기자. 얘들아 예제 4번, 예제 5번 다 해봐. 시작. 예제 4번, 예제 5번 다 해봐.
5만 예제 5만 하나를 근데 경우의 수를 쓰라는 건 몇 가지인지만 쓰면 되고 369면 세 가지라고 쓰면 되는 개념이다. 직접 다 쓰는 건 아니고.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말고 그냥 3 이렇게 쓰라. 맞아요. 가지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숫자만 쓰면 돼. 숫자만 쓰면 돼. 여기 그래서 답도 다 숫자로 나눠 있어. 야 문제들이 좀 뿌띠뿌띠하잖아. 얘들아 넘깁시다. 115쪽 내용인데요. 이미 얘기했어요. 115쪽 얘기 이미 했으니까 예제 6번 봅시다. 예제 6번. 얘들아 예제 6번 보면 얘들아 이제 쌤이 설명한 예시의 상황이다. 그죠? 예제 6번 115쪽에 예제 6번 바로 가면 얘들아 이거 그냥 2랑 3 뭐 하면 될까요? 더하는 건 그렇고 곱합시다. 상하이 다 입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 6가지 4번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뿌띠하니까 그냥 넘깁시다. 넘겨서 예제 7번 보자. 예제 7번. 예제 7번 한번 해볼래? 나 근데 예제 7번 할 때 혹시 소수 까먹은 친구 있을까봐? 얘들아 소수가 뭐예요? 예제 7번에 있는 소수가 뭐야? 약수가 1과 누구 자신만 있는 수? 자기 자신만 있는 수를 소수라고 부르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가 소수야. 그럼 예제 7번이랑 예제 8번도 한번 해보자. 시작! 예제 7, 예제 8 다 해보자. 맞아. 이거는 이거 하나 생각했어? 잠깐만. 얘들아 예제 7번은 2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수 2, 3, 5잖아요. 2, 3, 5. 2, 3, 5. 그래서 얘들아 예제 7번은 동전이 뒷면이 나오려면 얘들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냥? 한 가지죠. 동전이 이제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 뒷면이 나온다는 건 뭐 뒷면 나오는 경우 수 한 가지. 거기에 잇따라 주사위이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근데 우리 주사위는 소수 2, 3, 5 세 가지가 있으니까 1 곱하기 3에서 답은 3. 그러니까 이게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라고. 얘들아 예제 8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서훈이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건데 그럼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으셔? 4가지 있으시고 거기서 또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으니까 그게 잇따라 발생하는 거일 테니 4랑 3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서 10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저것도 너무 뿌띠뿌띠하니까 넘어가서 118쪽 봅시다.
118쪽 봅시다. 얘들아 우리 118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있어요. 일렬. 맞아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원맨 뒤에 나오는 순열 개념입니다. 근데 뭐 우리 아직 순열을 모르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에다가 고놈이요. 찹. 자, 그래서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제가 이제 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3명의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재원이가 있어. 누구랄까? 그래 그냥 원래 딴 드립 치고 싶었는데 요즘 좀 논란이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하자. 아니야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시다. 아니야. 제가 놀라 안 일으켜. 그래 그냥 하자 얘들아. 자 일단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역시 근데 이거 찍고 있으니까 하면 안 돼. 나 모르겠다. 누구예요? 저기 누구냐면 역시 우리 수학학원 이름이 무슨 수학학원일까? 락수학. 락수학학원이 혹시 왜 락수학학원일까? 즐길 낙자도 맞는데요. 즐길 낙자도 맞는데 원장님 성함이 이제 최광자 낙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놔. 훌륭하신 이름이야. 이렇게. 저거는 그래. 근데 있잖아. 이거 보고 이제 애들이 또 놀라던데 얘들아. 저 원장님이랑 친해요. 알겠죠? 우리 서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이야. 라고 나는 생각해. 물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써왔다는 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자, 얘들아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그럼 이제 얘가 있으면 좀 뭔가 이상해진다 그림. 그치? 얘가 있으면 그림이 좀 이상해지니까 그래 아는 애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누구랄까? 치사. 아니다. 그래 유라로 하자. 유라는 누구냐면 혹시 국어서 아무튼 친해. 잠깐만. 아무튼 그래. 근데 이거 말하지 마세요. 조금 덜 친해. 그게 아니라 이렇게 3명 있다 치자. 제가 국어 쓸 때 가서 말씀하지.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3명이 있어. 3명이 이제 모여서 씨발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얘들아. 내가 너네가 얼마나 졸려 보이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그래 안 그래? 힘내 얘들아. 알겠지? 우리 열심히 살자. 얘들아 그럼 이렇게 3명이 있어요. 3명을 일렬로 세워보겠습니다. 3개의 자리가 있어요. 얘들아 그럼 첫 번째 자리 있죠. 첫 번째 자리에 이제 누가 앉을지 이제 막 싸워. 템수 독서.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이제 우리 야차별로 결정하는 경우는 뭔 소리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당연히 얘가 올 수도 있고요. 얘가 올 수도 있고요. 이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겠죠. 여기 3이라고 쓸게요. 이제 얘가 이겼다 칩시다. 얘가 여기 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얘들아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내가 그림자 분인수를 쓸 수는 없잖아. 얘들아 이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 1명일 거야? 2명 중 1명일 거고 얘들아 저는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여기 이제 얘가 왔다 치면 얘가 이제 여기 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일 텐데 얘들아 이 경우의 수들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더할까 곱할까 물어볼게요. 얘들아 우리의 목표는 뭐야? 세 자리에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는 것이야. 그러면 세 자리를 모두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모두 채워야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누가 앉는다고 사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고 여기 앉는다고 사건 안 끝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은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답은 몇 가지다 정도로? 6가지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럼 이런 느낌이고요. 얘들아 만약에 근데 3명이 아니라고 해보자. 3명이 아니라 4명이 된다 칩시다. 4명이 된다 칩시다. 4명이 된다 칩시다. 너네가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냥 민수라 하자.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민수라 하자. 왜냐하면 사실 얘들아 이제 옛날에는 제가 우리 저기 계신 분 그러면 누구 저기 이제 실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한번 하려고 해봤는데 내가 들어봤거든. 저기 상담실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요. 상담실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 그래가지고 뭔가 이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 4명이 있다 치자.
이러면 이제 내 자리에 앉히는 사람의 경우의 수는 여기 앉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중 한 명? 4명 중 1명. 그럼 여기 앉을 사람은 나머지 몇 명 중 1명? 그렇지 얘들아. 그럼 이건 다 뭐 하는 뉘앙스일까 이렇게? 그렇지 얘들아. 4, 3, 1 뉘앙스. 4명을 1로 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슈가 그럼 5명을 1로 세우는 건 몇? 5, 4, 3, 2, 1일 거고 6명을 1로 세우는 거는 6, 5, 4, 3, 2, 1을 곱하는 걸 거고 n명을 1로 세우는 거는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땡땡땡 이겠네. 라서 너네가 보는 공식이 써져 있습니다. 괄호 1번 n명을 1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마이 곱하기 땡땡땡 1이다라고 써져 있고 외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울 건 아니고 그냥 고배 법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4명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4명을 두 자리에만 채워본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혜인아 있잖아. 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중 1명이지 않을까? 4명 중 1명일 거야. 이제 재원이가 앉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머지 몇 명 중 1명일 거예요? 3명 중 1명일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칩시다. 그럼 이제 더 안 칠 거 있어요? 없어요? 더 안 칠 거는? 사랑해요? 아 그게 아니라 더 안 칠 거는? 없죠? 그럼 여기서 사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4 곱하기 3인차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2가지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바로 이번에 n명 중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를 써져 있잖아. 지를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면 이거 외워야 되냐? 너네 이거 뭐 4명이니까 n은 4고 4 곱하기 그럴 거 아니잖아. 그냥 곱하기로 하시면 돼요. 곱하기적 생각을 하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옆에 외우는 게 아니라 곱하기 한다고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외우는 거 아니야. 암기가 아니야. 그냥 곱하기야. 고배 법칙. 외우지 마. 고배 법칙이야. 곱하기. 난 동그라미 3번도 절대 외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얘들아 근데 거기 바로 이번에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뭐야? 예, 거기 별표 치고 암기라고 써놓읍시다. 괄호 2번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는 암기의 영역 알아야 돼. 너네가 추론해서 하는 거 아니고 얘들아 이거는 정해진 모델링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 그래서 괄호 2번에 뭐 쳐놓자고요? 별표 쳐놓고 암기라고 씁시다. 알겠죠? 괄호 2번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는 별표 치고 암기라고 써놓읍시다. 이거는 외워서 푸는 느낌이 있어요. 너네가 추론해서 풀면 빠뜨리는 거 생겼죠? 내가 언젠가 잘린다면?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있잖아. 이제 얘네들을 또 일렬로 세워볼 거야. 제가 조건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제 죄를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서 일렬로 낮출 건데 이제 얘네 둘은 이웃하게 앉혀볼게요. 이웃하게 앉혀볼게.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앉힐 건 아니고 이제 이웃하게 앉혀볼게요. 이웃하게.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얘들아 모델링을 외워야 돼. 추론해서 푸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조건 클리어 먼저 하자. 얘들아 얘네 둘 이웃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저는 얘네 둘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거예요. 아 이웃하는 애들을 한 덩어리로 묶자. 묶어 생각한다. 이게 사고 과정의 1번. 얘가 묶었다 칠게요. 예, 그럼 얘네 묶음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미나야 텐데 우리 나머지 쩌리들. 얘네 둘은 쩌리야 안 쩌리야? 쩌리죠, 그쵸? 그러니까 필패스 나이스.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거야. 우린 이제 한마음 한뜻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운명 공동체 하나랑 얘랑 얘가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당연히 얘네들끼리 무슨 걸 바꿀 수 있을 거냐면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을 이웃하게 나열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얘네들 세 명끼리 세 명끼리 위치 바꾸기 하는 거는 얘들아 그러면 자리를 3개 있다 볼게요. 얘들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 몇 명? 3명. 덩어리거나 유라거나 분수구나. 이 자리에 들어갈 애 몇 명? 2명. 이 자리에 들어갈 애 몇 명? 3명이라 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덩어리 지은 애 넣고 얘 넣고 얘 넣었다 칩시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나 이렇게 덩어리로 묶은 다음 조심할 거는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시원하.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봤지만 원래 이 덩어리는 누구랑 누가 묶여진 덩어리야? 재원이랑? 그래요. T가 묶여진 덩어리잖아. 예, 근데 사실 원래는 얘가 앞에 있냐 아니면 얘가 앞에 있냐도 좀 의미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겠죠? 그러니까 재원이가 앞에 있냐 재원이가 뒤에 있냐는 다를 테니까. 따라서 규현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얘네 둘이 뭐 바꾸는 건 좀 생각을 해야 돼. 두 명이서 자리 바꾸는 건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명이서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할 거니까 두 명이서 자리 바꾸는 건 몇 곱하기 몇일까? 2 곱하기 1이겠죠? 세 명이 자리 바꾸고 일렬로 나열하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건 4, 3, 2, 1이라 그랬으니까 2명이 자리 바꾸고 나열하는 건 2 곱하기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12가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다음에 2번 태도. 그 덩어리 안에서 덩어리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요것도 좀 곱해줘야 할 것 같아요. 덩어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도요. 알겠죠? 얘들아 예제 3번 불러와줘. 얘들아 예제 3번 하나만 볼까? 우리 같이 예제 3번. 그럼 예제 3번 어떻게 보면 돼? 서연아? 총 몇 명이 있을 거야? 아무래도 6명이 있겠죠. 6명이 있는데 혜린아 뭘 원해? 누구끼리 이웃타에 앉았으면 좋겠대? 부모님끼리 이웃타에 앉았으면 좋겠대. 그치? 그럼 얘들아 이렇게 엄마랑 아빠를 이웃한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몇 명이 있을 거야? 4명이 있겠죠. 그럼 얘들아 결국 이 4명을 뭐 A, B, C, D라고 한다면 이 덩어리 하나랑 A랑 B랑 C랑 D가 있을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거니까. 그럼 제2 아무래도 이제 얘 하나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야 될 친구들은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어요? 5개. 그럼 일단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해보자. 5개를 나열해보자. 규현아 그럼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 몇 곱하기부터 시작?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근데 레오나 조심하자 했지. 이 덩어리 안에 엄마랑 아빠가 있을 텐데 사실 얘랑 얘 자리 바꾸는 것도 좀 고려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몇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쵸? 이제 이게 엄마랑 아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예요. 왜냐 우리 얘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니까 그건 고려된 게 아니라서. 얘들아 뭐 이거 계산하면 120 나올 거고요. 여기 테니까 우리의 답은 이 정도로 셀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답은 24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별건 없는 것 같다 제 생각에. 그치?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그 정도로 보길 바라. 하나 넘깁시다. 하나 넘겨서 뭐 예제는 너무 쉬워서 우리 120쪽, 121쪽 가볍게 언급하고 갑시다. 짜잔. 아니 주말이지. 즐거운 위켄드. 네, 그래서 사실 얘들 어려운데 아니야 혹시? 네. 그래? 할만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론상 경우의 수랑 확률은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경우의 수 끝내고 다음 수업에 확률 끝내면 경험 고3 수업도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어. 아니 그건 이제 유형이 훨씬 다채로워가지고 그건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써도 돼. 근데 서술형은 안 쓰면 되지. 예, 그래서 사실 너희 고등수학에서 있잖아요. 이거 있죠. 네, 쓰기 좀 귀찮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고등수학에서 우리 순열 기호인 무슨 이런 느낌표 기호를 하나 배웁니다.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 기호가 하나 있어요. 네, 저거 이제 고1 수학에서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이제 선생님들이나 애들 있을 때 팩토리얼 이러면 이제 저 녀석 수학 좀 치는 놈인가? 놀 줄 아는 놈인가? 약간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0쪽 봅시다. 120쪽 가자. 자연수의 개수 주제 하나만 볼게요. 외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외울 건 별로 없고 약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나랑 예제 4번 보자. 공식 어차피 외울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절대 아니야. 생각하는 거야. 뇌로 더하기냐 곱하기냐 판단만 그냥 하시면 돼. 진짜로. 예제 4번 가자. 님들 예제 4번 보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일단 시험은 혹시 몇부터 몇 가지의 자연수가 포함하고 있대요? 그렇지. 예제 4번에 1부터 6가지의 자연수가 포함하고 있대요. 얘네들 중에서 몇 장을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두 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동훈아. 근데 그러면 바로 1번에서는 뭘 구하래? 그냥 무슨 연수의 개수? 자연수. 그렇지. 그냥 두 자리 자연수 구하라. 근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두 자리 자연수 구하는 거면 이래. 근데 여기에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고 6이 와도 되잖아.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나?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시다.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1이 왔다 치자. 그럼 얘들아 이 자리는 이제 1이 또 올 수는 없겠다. 그쵸? 카드를 이미 쓴 거니까요. 그럼 잇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카드는 몇 개 남을 테니? 5개가 남을 테니 이 친구는 5개 정도라고 써서 우리의 정답을 몇십 정도로? 30 정도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외울 건 마찬가지로 아닌 것 같다. 근데 얘들아 괄호 2번도 살짝 볼게요. 괄호 2번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자연수는 아니고 무슨 수를 찾아라? 찾아라 짝수. 그럼 짝수 특! 짝수 특! 얘들아 너네 두 자리 수 중에 짝수 내가 다 써볼게. 잉 하고 이제 땅땅땅땅 써질 거잖아요. 그쵸? 땅땅땅땅 써질 텐데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 이씩 커진다 뭐 그것도 맞는데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얘들아 여기 1의 자리 한번 봐볼래? 짝수의 특징은 얘들아 1의 자리가 무슨 수라는 특성을 좀 관찰할 수 있다? 짝수라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다. 그쵸? 1의 자리가 짝수다. 얘들아 짝수라 하면 1, 2, 3, 2가 짝수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아 1의 자리가 짝수인 거니까 얘들아 우리 또 중요한 원칙 하나만 제시할게요. 너희 또 수능 때까지 가져갈 원칙 중 하나가 경우의 수 문제는 조건이 붙은 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거 별표 치고 하나만 써놓을래? 너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 모든 경우의 수 문제, 확통 문제는 조건이 붙은 걸 무조건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을 세우세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요. 조건이 많이 붙은 거 먼저 생각해야 돼. 비슷하게 전 이걸 특수한 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수한 거, 특별한 거. 조건이 많이 붙고 특수한 거 먼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냥 너네가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풀던지 간에 조건이 많이 붙고 특수한 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경우의 수를 세실 때는. 얘들아 이게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내가 일단 지를게요. 얘들아 그러면 사실 서연아 짝수라는 조건 하에서 여기는 딱히 상관 있을까 없을까? 딱히 상관없죠. 레원아 근데 짝수 관점에서 얘는 좀 조건이 붙어 안 붙어? 붙지. 얘가 무슨 수여야 돼?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문제 풀 때는 무조건 1의 자리 먼저 채워야 되고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형아. 우리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 짝수는 2, 4, 6 몇 개 있어요? 3가지 있죠.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을 거야? 3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그쵸? 2 또는 4 또는 6이니까요. 2 또는 4 또는 6이니까 1의 자리는. 근데 그럼 구현아 여기에 2 또는 4 또는 6 하나를 채웠다 치자. 뭐 예를 들어 2가 왔다 치자. 그럼 사실 여기는 누가 오든 알바야, 뭐 알바야? 이제 뭔 소리야? 알바가 아니죠, 그죠? 네, 여기 누가 오든 알바 아니니까 여기 나머지 몇 개 중 하나 오면 돼요? 6개 중에 하나 제외한 5개 중 하나 오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 무슨 호가 될 것이다? 15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1의 자리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의 자리 먼저, 1의 자리 먼저. 나 좀 딥한 얘기 하나만 해도 돼? 너네 안 자고 들을 자신 있냐?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싶긴 한데. 그냥 한번 들어봐봐.
들어봐. 아니 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쌤, 저는요 이렇게 풀었거든요. 쌤, 저는 10의 자리 숫자에 네가 짝수 개수 구한다는 관점이면 10의 자리 숫자에 누가 오든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에 아무거나 넣었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로 넣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에 6가지를 넣었습니다 라고 할게요. 뭐 예를 들어 1이 들어갔다 칩시다. 1이 들어갔다 칩시다. 쌤, 그러면 네가 말했듯이 1의 자리 숫자에는요 2 또는 4 또는 6이 올 수 있다며. 그러니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쌤, 답 18 아닌가요? 하고 답지를 보면 15라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풀이는 틀린 풀이입니다. 그럼 이제 주장을 하나만 해볼게요. 왜 저 풀이는 틀린 풀이일까에 대한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쉽고 얘들아,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얘들아,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근데 저는 항상 두 가지씩 결론 먼저 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얘들아, 이런 일 왜 생긴 거냐면요, 이 원칙 안 지켜서 생긴 거예요. 너네가 얘들아, 내가 이 원칙을 그냥 갑자기 뭐 엿바꿔서 만든 건 아닐 거잖아. 얘들아, 경우의 수를 풀 때는 무조건 뭐 먼저 생각해야 돼? 조건 붙고 특수한 거 먼저 생각해야 이상한 일이 안 생겨요. 가 대원칙. 이 원칙이 있다면 애초에 이 풀이 시작 잡는 것부터 거슬려야 돼. 왜 여기부터 생각해? 1의 자리 먼저 생각해야지 당연히. 왜?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고 더 특수하잖아. 라서 사실 저는 이 풀이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냥 글러먹은 풀이에요 사실은. 왜? 이 대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풀이 왜 틀린 풀이냐면, 제가 오늘 또 소개팅을 나가볼게요. 상의가 똑같아요. 그만 나가. 아니야. 니트가 있어요. 셔츠가 있고요. 수트가 있어요. 오케이? 하의에 말했듯이 뭐랑 뭐가 있어요? 청바지랑 치마가 있습니다. 그럼 착장 완성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3 곱하기 2니까 몇 가지요? 6가지겠다, 그쵸? 얘들아, 근데 조건 하나 걸게요. 일단 차마 선생님이 이제 까일 것 같아서 뭐는 대날 거면 단 이런 조건을 하나만 걸어볼게요. 아무래도 얘들 수트 입었는데 밑에 치마 입으면 그건 좀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그쵸? 어쩌라고. 여하튼 이런 조건을 하나만 추가를 해볼게. 그럼 나 또 하나만 얘기하자. 얘들아,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냥 무지성 3 곱하기 2 때리면 당연히 될 거 같니? 안 될 거 같니?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상의에 니트 입을 때, 셔츠 입을 때, 치마 입을 때가 있을 텐데 상의에 치마를 어떻게 입어? 여기에 청바지 치마, 청바지 치마, 청바지 치마 그냥 있을 텐데 아무들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사실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야. 여기 수트에 치마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이 문제를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이면 어떤 사고과정으로 접근을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전 이렇게 풀게요. 일단 상의를 입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상의에 니트를 입을 때랑 셔츠를 입을 때는 하의를 입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동등해요? 2가지로 동등하죠. 거기까지 납득 가능? 따라서 얘들아, 고수들은 이거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상의를 셔츠냐 니트냐 해서 2가지 하의를. 그럼 이 따라오는 하의도 몇 가지? 2가지라고 일단 세고, 당연히 이걸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상의에 뭐 입는 경우를 따로 생각할 거야? 수트 입는 경우의 수 1가지를 따로 생각하고, 그럼 하의도 무조건 1가지니까 따로 생각해서 이거 2개를 뭐 할 거야? 더하는 게 진짜 잘하는 애들이면 이제 이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풀이 납득이 안 되진 않지. 오케이? 그러니까 상의에 이제 셔츠나 니트 입으면 하의는 2가지잖아. 무조건 이따라고 할게. 근데 상의에 수트를 입게 되면
하의를 이제 청바지밖에 못 입으니까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곱하기 1을 하면 안 되니까. 지를게요. 사실 정말 본질적이고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장. 너네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마 이것 때문에 나올 거야. 100%. 이 원칙하고 생각을 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하나 써놔. 잇따라 오는 경우의 수가 바뀌면 이걸 이제 좀 문과적인 단어로 상황이 바뀐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돼요. 한 번에 못 셉니다.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경우의 수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요.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경우의 수를 다룰 때. 경우의 수 문제 특 갑자기 나는 그냥 막 딴딴딴해서 풀었는데 답지 보니까 요럴 때랑 요럴 때로 경우를 나누자 이지라는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걸 뚫을 수 있는 문장이자 태도예요. 그걸 뚫을 수 있는 문장이자 태도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풀이 보정하러 갈게요. 저 태도가 있다면 이 풀이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가? 얘들아. 당연히 이렇게 풀리는 거 비추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옳은 풀이가 되는 게 이거 틀린 풀이고요. 왜 틀린 풀이야 얘들아? 사실 얘들아 너네 여기다가 몇 곱하기 질렀어? 이 풀이에서? 6 곱하기 질렀죠? 왜 6 곱하기야 미나요? 여기에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 오니까 1, 2, 3, 4, 5, 6이니까 6을 지른 거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에 1이 오잖아? 즉 홀수가 오잖아? 여기 올 수 있는 짝수의 경우의 수는 그대로 몇 개예요? 2, 4, 6이니까 3개죠. 근데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짝수가 오잖아? 얘들아 여기 2가 온다 쳐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이랑 몇 두 가지로 바뀌어요? 4랑 6 두 가지로 바뀌죠. 즉 얘들아 이 문제는 10의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아요? 홀수가 오냐 짝수가 오냐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잇따라 오는 1의 자리의 경우의 수가 바뀌죠. 그러면 뭐 나눠야 된다고요?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따라서 10의 자리에 홀수가 오냐 짝수가 오냐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10의 자리 홀수 1, 3, 5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얘가 10의 자리에 홀수가 오면 1이 아까 쳐. 그럼 1의 자리에는 무조건 짝수라 했지 아까? 그럼 1의 자리 짝수는 2 아니면 4 아니면 6이니까 1의 자리는 짝수 몇 가지가 있을 거야?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얘들아 10의 자리에 짝수가 온다 치자. 3가지겠죠? 2, 4, 6이니까. 근데 그럼 아무래도 1의 자리에도 짝수가 와야 되는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가 이제 3가지야? 2가지야? 2가지죠. 짝수 하나 썼잖아. 여기서 하나 썼잖아. 여기 10의 자리가 짝수면 여기 뭐 2, 4, 6 중에 하나 쓴 거잖아. 그럼 1의 자리는 몇 개?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서 무슨 호가 돼야 돼요? 15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사실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안 풀어요. 조건부터가 먼저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 태도가 있으면 이제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태도. 근데 얘들아 이거 왜 굳이 설명을 했냐? 너네가 나중에 맞이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를 안 나누면 절대 못 풀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너네 오늘 수업에서 가져갈 건 딱 2개. 조건부터는 먼저 생각하자. 특수한 거. 잇따라 오는 경우의 수가 바뀌면 한 번에 못 세고 케이스 나누셔야 돼. 2가지가 우주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끝! 얘들아 예제 6번 그냥 언급 한 번만 하고 끝내줄게. 예제 6번 외우는 거 아니야? 예제 6번도 외우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다 얘들아. 예제 6번은 급하게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숙제 알려줄게요. 숙제 알려줄게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을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을 거고 얘들 그냥 우리 좀 뿌띠뿌띠하게 이렇게 하자. 얘들아 본교재 120쪽까지만 합시다. 121쪽 하지 말고 120쪽까지만 하자. 오케이? 얘 단 부교재 있죠? 워크북. 얘들아 우리 본교재는 120쪽까지만 하되 우리 부교재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을 어디까지는 다 할 거냐면요. 부교재 워크북을
이제 우리 굳이 워크북도 그냥 거기까지 합시다. 68쪽까지 합시다. 68쪽 얼마 없어요. 얘들 따라서 본교재 120쪽까지 워크북 68까지 도형 포함해서 밀린 거 싹 끝내봅시다. 경우의 수는 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도형 풀 게 좀 많고 도형이 좀 어려워서 제가 숙제는 이 정도 선에서 커트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 주면 경우의 수 확률이 다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갑시다. 너 해.